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은 60세는 인생의 약 절반에 불과한 나이이다. 새로운 인생이 막을 준비하기에 좋은 시기이지만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분명히 후회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모로 막막할 수 있다. 이럴 때는 60대와 70대를 먼저 경험해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70대를 앞두고 99%가 후회하는 5가지는 무엇일까? 지금 바로 들어보자. 첫 번째, 돈을 감정적으로 펑펑 쓰지 말고 더 많이 저축할 걸. 은퇴 이후 대다수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병원비, 자녀 지원비, 교육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가 있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우리나라는 과시 문화가 심하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형편을 이웃이나 친인척들과도 비교하게 된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슬프고 냉혹한 이야기이지만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면 또 결국 이러려고 평생 자식들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살았나 라는 허무감과 슬픈 생각.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의 우울증까지 생긴다. 외로움과 허무감,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지면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된다. 불안정한 노후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지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산율은 1위라고 한다. 그만큼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도 있듯이 노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서글픈 일이다. 오히려 과거에는 50년대 전쟁을 겪으며 꿀꿀이죽과 나무뿌리로 연명했어도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우울감, 공허감이 더욱 커졌다. 젊은 나이에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펑펑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욜로처럼 쓰다 골로 간다는 말이 있다.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뿐이다. 반면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가 되었는데 결혼 비용이다 사업 자금이다 뭐다 하며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다. 그럼 또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된다. 자식에게 전 재산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된다. 즉 내 인생도 잃는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식들은 본인 가정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기대도 하지 말아라.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이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다.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평생 현역이라 한다. 소득이 얼마냐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된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엄청난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충실히 해나갈 일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역할이 있다라는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해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는 노후 10년에 집중된다고 한다. 여태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한다. 감정적으로 돈을 펑펑 소비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을 위하느라 내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돈을 펑펑 지원해줘서도 안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두 번째로 금융 공부를 미리 꼭 해두어라. 금융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 금융이라 하면 누구는 듣기도 전에 아유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잡해 보인다고 제쳐두고 멀리하면 끔찍한 노후를 피할 길이 없어진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우리나라는 금융후진국이라서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학교에 다니며 국어, 영어, 수학은 배웠지만 금융과 경제, 돈에 대해선 제대로 배웠던 경험이 없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금융 공부가 필수이다. 은퇴 준비 또한 나이가 된다고 갑자기 부랴부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 둘수록 좋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채로 은퇴를 맞이하면 모아둔 퇴직금이나 종잣돈도 무리한 도전으로 다 날리고 노후에 불행한 처지를 보내게 되면 어디 알릴 곳도 없어. 죽은 듯이 살게 된다.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는가?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숨가쁘게 인생을 달려왔는데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쉴 틈 없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 얼마나 억울한가.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융교육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길거리로 나가서 둘러보아라. 폐지를 줍고 다니는 노인들, 새벽부터 지하철역에 나와 채소와 김밥 등을 파는 노인들. 이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하루하루 누구보다 부지런히 사는 데에도 매일매일 가난을 면하기가 힘들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산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기에도 한국인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민족이 없다라고 혀를 내두르고 칭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자산을 불리고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심지어 색안경까지 끼고 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한국인과 유대인을 뽑는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똑똑하고 성실한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처럼 똑똑한 두뇌와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하고 심지어는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다.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전수받는다. 또한 성인이 되기 전 부모부터 일가 친척들까지 다 힘을 합심해서 한 아이에게 5천만 원에서 1억가량의 종잣돈을 모금하여 만들어준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가장 부자인 민족이 되었다. 전 세계 부자 순위 10위권 중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과거서부터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천대받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생존 능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 민족이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가? 모두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 또한 돈에 대해서는 오로지 저축 또 저축만 알 뿐. 그 외에 돈을 투자하고 불리는 방식에 대해선 무지하며 심지어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아이러니한 점이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라고 경멸을 하지 않나. 부동산은 투기꾼이라고 윽박지르질 않나. 오로지 피땀 흘려 버는 돈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피땀 흘려 일하는 것은 대단하고 신성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않는가? 나이가 들고 노후가 되면 몸과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피땀 흘려서 몸으로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천년만년 노동을 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 법이다. 나이 들면 일을 하고 싶어도 신체 건강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땀 흘려 일해가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에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닌가.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만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른 채 열심히 일만 한다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질 않는다. 돈에 대해 모르면 노후가 되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건 금융 문명에서 탈출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그래도 노후에 대해 대비할 준비가 된 사람일 것이다. 노후 준비와 금융 문맹을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공부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기회로 KB금융사를 다니는 금융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착순 5명에 한해서 무료 1대1 상담 및 조언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전문가에게 무료로 현황 점검 및 조언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어렵사리 구한 기회인 만큼 정말 내가 노후 대비를 잘 해보고 싶다. 금융바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만 신청하기를 바란다. 댓글에 남겨놓은 카카오톡방 링크를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것저것 물어봐도 된다고 하니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클릭해서 들어와 봐도 좋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워렌 버핏도 지금 그의 재산 중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쌓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본인 의지대로 마음먹기 나름이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미 그걸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70대를 앞두고 99%가 후회하는 것. 세 번째, 건강과 웰빙에 좀 더 신경을 쓸 걸.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갈 것이다. 그러나 건강 관리를 잘 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한다고 한들 의미가 있겠는가? 요즘엔 그래서 오히려 웰다잉에 관심을 갖는 60대와 70대들도 많다. 내가 나이 들어서 몸도 건강치 못하고 치매에 걸려 기억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잘 죽는 웰다잉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60대와 70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 초기에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노인 김 씨와 이 씨가 있었다.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다. 반면 이 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꾼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한 일일까? 몸이 불편해 5년, 10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마모되어 예전만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기계에 녹이 쓰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등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다. 그러나 이런 노화를 당연한 것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고 노후도 행복해진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라. 첫 번째, 뼈와 근육의 건강을 챙겨라.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근육이 30%에서 40%가 감소한다. 젊어서부터 꾸준한 근육 운동과 영양 섭취, 관절 관리 등을 통해 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다. 또 뇌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 등의 감퇴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다. 꾸준한 지적 활동인 독서와 바둑 등 머리를 써주는 활동과 손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인 피아노 치기나 뜨개질 등을 자주 해주면 좋다.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과 적절한 운동과 휴식 등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건 역시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암을 예방하는 생활을 하라. 노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암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암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암을 예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예방 수칙이다. 이를 잘 지켜 암도 예방하고 건강도 노후도 잘 지키기를 바란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있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며 에너지를 제공하고 일상 활동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되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과식을 피하도록 해라.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식사 계획은 체중 감소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이다. 흡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병률은 20배, 후두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가 높아진다. 순한 담배라고 덜 해로운 것이 아니며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살이 빠진다는 근거는 없다. 백해 무익한 담배이다.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말아라.
짠 음식은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하여 위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짠 국물은 적게 먹는 것이 좋으며 간장, 된장 등 추가로 먹는 양념도 줄이는 것이 좋다. 나트륨의 배출을 위해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탄 음식에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있으므로 숯불이나 바베큐 형태로의 조리는 가급적 줄여라.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걸 추천한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다. 출퇴근 시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보라.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아라.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의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국가 암 검진 권고안과 사업에 따라 건강할 때 미리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과 장수를 증진하라.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라.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만이 아니다. 나이 들어도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부터 먹고 도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도 얼마든지 많다. 숲길이나 해변 맨발 걷기 같은 취미도 자연에 가까워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취미이다. 나이가 들어서 취미이자 소원으로 제주도에서 올레길 걷기와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젊었을 적에는 바쁘고 일하느라 시간도 안 나서 취미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시기가 최적의 좋은 시기이다. 적절한 여유가 생겼을 때 나를 힐링해주는 취미를 만들어 보아라.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하다는 느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취미는 자신이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삶의 목적 찾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 등 삶의 만족도에 많은 기여를 한다.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 치매에 좋은 활동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놀이와 같은 종합 두뇌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도움이 된다.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글쓰기는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취미로 노년에 하기 매우 적합한 취미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며 글을 쓰는 일은 뇌의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글쓰기와 더불어 책을 자주 읽는 것 또한 집중력을 훈련하는 취미로서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노트에 적어보는 방법도 좋다. 그림 그리기도 좋은 취미이다.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손과 두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 또한 함께 느낄 수 있다. 색을 선택하고 칠하는 과정이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주며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감정 기복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아지게 된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의 늪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울감이 따라오고 나는 왜 사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게 된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칠 수 있게 되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이다. 이미 치매 예방을 위한 그림 그리기 세트 등이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을 만큼 그림 공부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취미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어떤 취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또 다른 취미 활동으로 추천하는 것은 뜨개질이나 자수 넣기이다. 건국대병원 치매 클리닉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라고 강조한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내므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뇌가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정도의 그림 그리기, 그리고 뜨개질, 일기 쓰기, 외국어 배우기를 추천한다고 한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기를 바란다. 후회는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면 60대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일반적인 함정을 피할 수가 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은퇴를 계획하고 금융 공부를 꼭 하고 정신적 웰빙을 우선시하고 현재를 음미하고 집중하라.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면 60대 이후에도 성취감과 목적의식이 있는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지혜로운 브라보 인생 후반전이 되기를 언제나 응원한다.